40대 뭐 과장급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받는 급여를 유튜브로 벌려면 자 이거 아주 러프하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미 업로드한 영상이 한 200~30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최소한 일주일에 2개 정도 올려야 돼요.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영상 조회수가 24시간 안에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죠. 저는 뭐 이른 나이에 희망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아주 함축적으로 짧게 그냥 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유튜브를 단순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나의 기록물로서 남겨놓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 특히나 제 아들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 이거 뭐야 옛날에 뭐 지금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느낄 줄은 또 세상에 이런 스트레스가 존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아주 어릴 때 유년기를 제외하고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회사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서 살아왔던 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어느 한순간 그런 조직에서 땅 떨어져 나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희망퇴직한 지가 1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저 깊숙이 박혀있던 조직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빠지는 듯 안 빠지는 듯 그런 좀 어정쩡한 그 스트레스. 예를 들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출근해서 해야 될 거 그 스트레스가 탁 떠올라요. 그럼 저도 깜짝 놀라요. 나는 회사를 안 가는데 왜 그런 스트레스가 떠오를까? 약간 어정쩡하게 중첩된 상황이 한 몇 달 지속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담겨있던 그런 압박감 이런 거를 최대한 좀 빨리 벗어내고 싶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때 한 5~6개월 지나니까 그게 싹 빠지더라고요. 이제서야 내가 평생 처음으로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는구나. 이게 천국이지.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에요. 퇴사하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흘렀을 때 어느 날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갑자기 왜 여기에서 잠을 깼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제가 그때는 아주 순수했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가? 나는 그때 나였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43살의 공들여 파파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눈을 뜬 거다. 극도의 고립감, 유년기 시절에 대한 막연한 동경, 내가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갑자기 내가 눈이 안 좋아져서 실명을 하면 나는 과연 눈을 감고 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보고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뇌를 휘몰아치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나에게도 이런 종류의 감정이 있구나. 그게 되게 견디기 힘들구나 순간적으로. 근데 그 순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길게 가더라고요. 한 반나절 정도 그 생각 계속 가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해가 안 떴어요. 방이 껌껌하죠. 강도가 더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라도 보면서 빨리 그 지금 현실로 빨리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발 신고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정신과 의사를 가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감정을 느낄까에 대해서 대충 추측은 되죠. 갑작스러운 그 삶의 변화 그리고 가족을 제외하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요즘에 거의 없어요. 여기 혼자 있는 골방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가거든요. 저녁에 가서 잠만 자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사람이 평생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쉬는 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걸 좀 빨리 겪은 거고. 근데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지금 40대보다 더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는 시기에 그걸 겪게 됐을 때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좀 저보다 좀 연배 높으신 분들이 좀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봐 주세요. 좀 궁금해요. 원래 그렇게 다 겪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돈 잘 버는 사람들 얘기 들리면은 뭐 천문학적으로 벌어요 그런 사람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재능이라는 말 있잖아요. 재능.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그러죠. 저 사람은 재능이 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재능이 있어야지 공부도 재능이다. 그 노력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운이다. 결국엔 다 재능이다. 뭐 근데 재능이라는 게 넌 천재야. 이렇게 포장해서도 안 돼요. 단지 재능이라는 거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가 다 다를 뿐이에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림은 그리라 그러면은 뭐 동그라미 그리고 짝대기밖에 안 그리는데 뭐 신체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지고 공부만 시키는 것보다는 각각의 재능을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부모도 자기 자식의 재능을 찾기가 힘든데 선생님이 찾아주는 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안전빵으로 어느 수준 레벨의 이상의 공부만 하면 이거는 재능을 떠나서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되는 커버가 되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예요. 근데 예전에 뭐라 그랬죠 보통? 공부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다. 뭐 그래야지 성공한다. 저도 평생 동안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사실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죽공예예요. 제 손으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덤벙거리는 손으로 가죽고개 그 세밀한 작업을 완성도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이 가죽을 일자로 자르는 것도 저는 너무 어려워. 그냥 막 확 그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항상 뭘 만들어도 삐뚤빼뚤. 근데 결과물을 딱 보고 제가 그렇게 또 실망하지도 않아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주문을 받아가지고 뭐 제가 루이비통이랑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안 된다고. 잘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서 너의 미래를 설계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 유튜브 채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만드는 거 좋아해요. 이 앰프도 제가 만든 거고 납땜하고 뭐 스피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확 소리 한번 들어보고 뭐 값을 바꿔가지고 뭐 소리 좀 튜닝도 해보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잘하냐? 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DIY로 뭘 만들어 봤던 것 중에 결과물에 마음이 드는 거는 몇 개가 안 됩니다. 기타 앰프류 만드는 건 그나마 좀 재수없게 들리시겠지만은 좀 잘 만들었어요. 그거는. 난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런데 딴 거는 다 꽝이에요. 꽝. 그냥 흐지부지 해보다 됐어. 나는 과정을 즐겼어. 솔직히 즐긴 거 맞아요. 결과물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연연하지 않거든요. 좋아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잘하는 분야가 전혀 아닌데 어떻게 이 제 공돌파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지금 15만이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다른 유튜브 뭐 DIY 채널 같은 거 봐봐. 막 끝내줘요. 그분들 만드는 거 보면. 그 시점부터 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따로 있나 보다. 재능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다. 나이 44살 돼가지고 그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엉망으로 DIY 한답시고 막 하는 걸 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는 과정 또는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쓰잘데기 없는 제품 갑자기 그 생각나네. 10,000원짜리 드라이버 이런 거 갖다 놓고 입 터는 걸 내가 잘하더라고. 그게 나의 재능이었구나. 아주 뛰어난 재능은 아닙니다. 재능이 정말 뛰어났으면은 이 채널은 지금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야겠죠. 유튜브 구독자 15만 정도를 모을 정도의 재능은 됐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 생활을 뒤돌아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팀장이 나한테 뭘 시키더라고요. 네가 가서 그 발표를 해라. 왜 나한테 그걸 시키냐고. 아직 내가 뭐 그거 발표할 짬이 아닌데요. 저 위에 좀 높으신 분들이 해야죠. 네가 해. 네가 해 앞으로. 뭐였냐면은 개판 친 거 발표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시키면은 개판 쳤는 그대로 개판을 이렇게 쳤습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완전 개판 얻어 터지고 어떤 사람은 개판을 쳐도 이건 우리가 무슨 불가항력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고 뭘 해가지고 뭐 앞으로는 이런 거 개선해가지고 이럴 하겠다. 그럼 박수를 받고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팀장 입장에서는 저의 그런 면을 봤나 봐요. 입을 잘 털어가지고 최대한 문제 없이 박수를 받고 퇴장을 하는 내 모습을 몇 번을 보고 저놈은 저걸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그 사람은 저의 재능을 발견한 거죠. 저 새끼는 저거 하나만큼은. 회의의 대상이 보통 프랑스 애들이다 보니까 좀 친분 관계 좀 잘 유지하고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재능이었다니. 44세 찾았다니. 이때 찾은 것만 해도 늦지 않다. 평생 못 찾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나의 재능의 한계는 구독자로 따지면 15만 명급이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아마 요 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순에서 유튜브를 채널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또 수익에 대한 얘기를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게 가장 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돈을 벌려면 유튜브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녀왔던 것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기가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렇게 말 떠들고 짧게
편집해서 잘 하고 대중성 있는 내용 잘 하고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인데 내가 아주 좋은 주제를 몇 가지 알고 있다.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유튜브 채널로 유의미한 돈을 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죠. 저번 달에 뭐 몇 천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유튜브 자기 자랑하듯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입과 매출을 따로 봐야 됩니다. 직장인이 아니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교통비 쓰고 점심값 이런 거 다 빼고 수익을 계산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유튜브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값만 100만 원 썼는데 그 영상에 수익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그 사람은 빵원 번 거예요. 빵원. 수익이 제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막 그냥 수익 나 저번 달에 몇 천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영상을 잘 만들고 주제가 좋고 내용도 좋으면 당연히 많이 봐요. 근데 그 논리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주제의 영상 두 개를 딱 올려놨을 때 클릭률도 비슷하고 영상 시청 지속 시간도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100만 뷰가 돼 있고 하나는 몇만 뷰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의 비슷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영상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받으면은 안 돼요. 운이 굉장히 작용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는 유튜버가 말을 안 해줘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유튜브 이름 쓰고 수익이라고 딱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유튜버들 수익 예상해주는 사이트들이 쫙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예상 수익은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중간값 한 70만 원, 80만 원 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부정확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은 그 유튜브 채널의 그 영상이 전부 다 녹색 딱지일 때 수익이 창출되고 문제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거의 노딱 이런 게 붙어버리면 유튜버만 알고 그 유튜브 주인만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측 수익보다 굉장히 못 버는 거죠. 수익이라는 게 단순하게 유튜브 광고만 수익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협찬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협찬을 받은 물건입니다. 뭐 제작비를 받은 물건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다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내돈내산 뒷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런데 얼마를 받았습니다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수익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광고 수익을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안 돼. 제작비를 따로 받는 경우보다 물건을 협찬 그냥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쎄요, 뭐 값어치는 있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제가 수익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튜브 채널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구독자 수와 수익은 다이렉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인 건 맞아요. 영상이 재밌으니까 구독을 한 거라고요. 영상이 재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고 구독자가 많으면은 영상을 처음에 딱 올렸을 때 구독자 중에 알림 버튼을 보고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5%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많은 게 그나마 조회수를 끌어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회사 때도 뭐 보너스 받는 날이 있고 안 받는 날이 있고 편차가 많이 클 텐데 유튜브는 더 커요. 어떨 때는 뭐 잘 돼가지고 저녁 내내 삼겹살을 구워 먹고 뭐 사 먹고 해도 그 먹는 돈보다 그 순간 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경우도 있어요. 행복하죠. 어떨 때는 뭐 한 달 내내 그냥 바닥으로 기는 경우도 있고 휴가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이때는 좀 괜찮다가 연초 이때 완전 꼬라박습니다. 광고 단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뭐 예측하기 힘들지만 40대 뭐 과장급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받는 수준 대략적인 그 수준으로 받는 급여를 유튜브로 벌려면 자 이거 아주 러프하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미 업로드한 영상이 한 200-300개 정도 있어요.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최소한 일주일에 2개 정도 올려야 돼요. 많이 올릴수록 좋은데 최소 2개.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영상 조회수가 24시간 안에 5만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5만. 그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24시간 안에 그 영상 하나가 번 돈이 10만 원 정도 돼요. 곱하기 2 정도 나오거든요. 수익은 10만 원. 며칠 후에 다음 영상이 또 올라와요. 걔도 24시간 이내에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붙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2개가 또 올라가고 그런데 그 옛날에 올렸던 영상이 한 200-300개가 깔려 있을 경우에는 그게 타고 이렇게 다 조회수가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은 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조회수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영상은 올리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이틀 만에 100만 뷰가 나오는 영상도 있고
어떤 영상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좋은 영상인데 더 재밌는 영상인데 한 달이 지나도 뭐 몇만에서 그냥 꼬라박는 영상도 있고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일주일에 2개의 영상을 올리는 게 과연 쉽냐 이거죠. 똑같은 주제로 똑같이 얘기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카메라 세팅 똑같이 하고 그냥 말로만 다른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주일에 막 2개가 뭐야? 10개씩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 네, 보통 이제 뭐 정치 관련된 거 마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은 문제가 노딱이 굉장히 많아요. 조회수가 수익으로 다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끊이지 않는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 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큰 주제라고 할지라도 10분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분을 요약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논문을 쓰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그걸 하면서 수익을 만들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수익을 포기하고 하시려면 괜찮죠.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나오게 하려면 그 영상 자체가 최소한 우영우급 드라마처럼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인이 만드는 컨텐츠에 사람들의 시청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아봤자 5분 정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상이 10분짜리면은 50% 이상 시청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찍는 것도 사실 거의 지금 1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데 길어야 10분 정도로 다 잘라버릴 거거든요. 이거 자르는 거 잘하는 분, 이것도 약간 재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재능은 뭐냐면은 말할 때부터 짧게 조리 있게 심플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예 편집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건 정말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건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편집으로 다 살리고 있죠. 희망퇴직과 유튜브 관련 없는 주제 같지만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네, 희망퇴직하고 회사 때려치고 나가고 유튜브나 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나마 제가 선행해서 경험해본 선구자라기보다는 먼저 미친 척하고 해보는 방구석 유튜버의 입장에서 그 외에 느끼는 뭐 정신적인 뭐 좀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달파파였습니다. 똥마려 씨.